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30일 6월을 마감하는 6월의 마지막 부산 국민경마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냥 왔다 왔어 경마방송 오늘부터 새로운 식구가 하나 오셨는데요. 경마코리아 책자의 편집장이신 강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그냥 왔다 방송에 또 새로운 팀원으로 강백호와 호흡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각오와 인사의 말씀 경마 팬들께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인사 좀 드리죠. 먼저 이렇게 이제 좋은 방송을 좀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우리 또 강 의원님이 청춘을 바쳐서 정말 새벽에 칼바람 맞아 가면서 열심히 준비한 방송이 또 읽어낸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사실 좀 조심스럽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뛰고 또 준비한다면 또 좋은 방송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또 강백호 의원님과 제가 또 오랜 친분도 있고 분명 조교와 또 전개 그리고 거기에 정보까지 뒷받침된다면 어느 방송 못지않게 최고의 방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고요. 앞으로 최고의 방송, 1등 방송 반드시 이뤄내도록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마코리아의 편집장이신데요. 주로 배당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저랑 또 이렇게 같은 컨셉이라서 저배당, 빨갱이 배당보다는 주로 배당 쪽을 또 많이 공격을 하시고 아마도 강 팀장님 하시면은 또 경마 팬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예상가 예상가들 속에서도 배당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고배당 전문가인데요. 자, 앞으로 많은 사랑과 격려와 채찍을 부탁을 드리겠고 강 팀장님, 예. 저 이번 주는 월말 경마입니다. 예. 그런데 전 전체적으로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경주 편성 몇 개 경주에서는 인기 마필도 선전이 예고가 돼 있는데 또 이번 주도 만만히 준비를 하셨죠. 그럼요. 첫 방송인 만큼. 예. 이번 주 금요경마에서 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는 3경주와 6경주. 3경주는 메인 승부처, 6경주는 특급 승부처로 한번 현장에서 강력하게 한번 배당을 노리고 공략을 하겠고요. 강백호는 5경주, 9경주 현장 승부처인 만큼 참고를 하시겠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 방송에서 전개와 마필의 능력과 입상권 마필을 강 팀장이 7경주, 강백호가 8경주에서 집중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새로운 또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요. 한번 거의 7경주, 8경주 자세히 보셔가지고 현장에서 막권 조합 잘 하셔가지고 꼭 한번 적중을 만들어내시길 바라면서 6월 30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그냥 왔다 왔어 방송 1경주부터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이세마 경주고요. 4,275만 원 3등급에 준하는 상금을 주기 때문에 8마리가 나왔지만 모두 그냥 대가리가 터질 정도로 무조건 승부를 들이댈 것이다. 강 팀장님, 예. 어떤 마필이 좋을까요? 일단은 보이는 액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암만 배당도 좋지만 4번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는 31조 라이스 마방이 1세 때부터 굉장히 준비한 마방 기대주고요. 또 이번 경주 즉시 전력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했고 5월 20일 주행심사 1경주 때 기록이 1분 01초 9입니다. 중반에 선행 경합 속에서도 멋진 주폭과 아주 싹수 있는 모습, 무엇보다 직선 탄력과 목놀림이 어린 마필 같지 않게 굉장히 파괴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최고의 기수 다실바 기수의 특급 기승술까지 더해진다면 부산 1경주 일단 경쟁력 면에서 4번 태스크포스가 단연 앞서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는 이제 막 데뷔전을 치르는 어린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있고 또 분명 빈틈도 있겠지만 모든 준비 상태나 잠재력 거기에 혈통적 가치 거기에 또 준비 상태까지 감안하면 좀 더 4번 태스크포스가 앞선 전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부산 1경주 딱 한 마리 4번 태스크포스를 중심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니피 혈통이고요. 지난주에 일경주의 영희시대가 많은 인기몰이 속에 2착을 냈는데 그 녀석과 주행조교 검사 같이 받았고, 자, 그 4번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5번 경주의 두레박, 거기에 6번 에이스 돌풍, 1번 백년시대, 요 세 마리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경주가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우선적으로 5번 경주의 두레박 주행 재검 마필들, 즉 상위군 마필들과 재검을 받았는데요. 뭐 기본적인 싹수를 갖추고 있고 조선고음 빠따로 또 기승교체를 한 것을 본다라면은 아마도 초반부터 앞선에 아마도 1번 백년시대라든지 4번 태스크포스, 6번 에이스 돌풍이 초반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자리잡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5번 경주의 두레박이 빠르게 그 선두권 후미에 붙여서 올라온다라면 걸음이 좋겠고, 6번 에이스 돌풍은 최시대 기수가 이번에 또 주행조교 검사도 받고 직접 훈련까지 담당을 하면서 이게 주행조교 검사 때 아주 자동 선행마더라고요. 가볍게 선행을 나갔는데 6번 에이스 돌풍, 1번 백년시대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입이 짧습니다. 식욕부진이 걸려가지고 한번 얼마큼 체중을 한번 잘 체크를 하신다면 강 팀장님이 소개해 주신 4번 태스크포스, 요거는 그냥 와야 되죠? 그렇죠. 중심상 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또 다실박이 있고 예, 예. 사놓고 1번, 5번, 6번 이렇게 세 마리 안에서 뭐 때려 먹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경주는 1300m 국산 6등급, 뭐 1경주에 비해서 약간의 좀 혼전도가 높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주거리가 1300에 거리적인 경험이 없는 마필들도 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 팀장님, 예. 이번 경주는 인기가 접전이죠? 그렇기도 하고요. 또 네. 문제는 이게 지금 미승리마 경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마다 입상을 향한 최선의 질주, 그리고 또 준비 상태가 좋다는 그런 점,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잘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승부 의지를 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마필 중에 뚝심에서 승패가 좀 갈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맥락에서 6번 컨피덴셜이라는 마필, 이 마필을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기수기 때문에 사실 등짝만 보고 때리기에는 사실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워낙에 밸런스가 조금 안 좋은 기수기 때문에 말머리가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필 자체가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잠재력이 우수한, 특히나 뚝심이 좋은 마필이에요. 1300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고요. 특히나 김정은 기수가 지금 1승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반드시 1승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너무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승부지를 강하게 가져가서 김정은 기수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전력에서 6번 컨피덴셜, 첫 데뷔전에서는 준비가 조금 부족했고 실전정이 부족했다면 이번에는 실전 정력도 길렀고 또 나름 1300이기 때문에 좀 더 스타트가 부족한 김정은 기수가 여유롭게 조금 더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6번 컨피덴셜을 좀 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상대 마필 중에선 3번 아토미즈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출조주의가 조금 길어졌다는 아쉬움, 6줌에 나오는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은 송교훈 기수의 특급 기승술, 거기에 멋진 채찍발이 동원될 경우 충분히 앞선 공략을 노릴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나름 싹수도 있는 마필이고 7천만 원짜리 샤프 슈머의 자마로서 이번 경주 최근 보여준 능력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보여줄 능력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마방 기대치 있는 3번 아토미즈, 8조 토마스 마방 관리 상태 굉장히 좋게 끌어올려 놔서 출전한 마필이니까 요거 내용이 있습니다. 3번 아토미즈 도전마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가의 마필 3번 아토미즈를 설명을 해주셨고, 자, 데뷔 전에 못내 아쉬움을 남겼던 6번 컨비덴셜, 자, 체격 조건이 좋고 매니피 혈통의 고가의 마필 3번, 6번을 강 팀장께서는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자, 강백호는 안쪽에 1번 명심파워라는 마필 직전 49주의 공백을 갖고 나와서 게이트 역시 좀 불리했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대가리가 팔리는 마필이긴 합니다만도 초반 스타트 능력을 갖추고 있고, 자, 이번에는 뭐 다실바 기수가 직접 훈련까지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어차피 뭐 조선경마 뭐 있습니까? 앞장 까는 놈이 장땡이지. 죽든 살든 아마도 1번 명심파워는 앞장 전개를 나서서 그대로 버틸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비인기권 마필입니다. 10번 만남의 시작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직전 경주 참 김도현 기수가 말입니다. 좀 공백을 갖고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약간의 늦발길을 보이면서 후미권에서 즉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광팔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반 스타트만 잘 받고 나온다라면 중반 끝걸음은 저는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0번 만남의 시작까지 그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 방송에서는 뭐 1번 명심파워 강팀장님의 3번 아토미지 6번 컨피덴셜 10번 만남의 시작 뭐 이런 마필들 잘 조합을 하셔서 현장에서 한번 멋진 적중으로 연결을 시켜보시길 바라면서 2경주 조금은 난타전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는 금요경마 자,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 저희 방송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한번 승부를 들이대는데 한번 멋진 적중으로 현장에서 연결을 시켜주시길 바라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3경주를 승부경주로 선정한 이후에는 오랜 시간 노려왔던 하나짜리 복병마가 하나 있어요. 사실 직전 경주 준비가 좋았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승부 의지에 좀 아쉬움을 줬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고 나왔고 무엇보다 배당 마필입니다. 그래서 3복승을 필두로 복승식까지 또 다양한 승식을 통해서 노려볼 수 있고 또 깨질 때 깨질 망정 강 팀장답게 멋진 배당으로 한번 시원하게 붙어볼 수 있다. 큰 자금을 투자해서 대박을 일으키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액으로 배당 쪽으로 999 폭탄 배당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서 공략해 본다면 의외로 짭짤한 행운 그리고 또 총알을 만들어서 후반부 시원하게 붙어볼 수 있는 배팅 자금 마련 경주. 그래서 부담 없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부담 없는 해서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부산 3경주 철저히 배당으로 고배당 승부 경주 멋진 승부수를 던져볼 예정에 있으니까 많은 청취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1300m 이번 경주도 뭐 전력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충마 선택 특히나 또 강 팀장께서는 현장에서 복승 3복승 3쌍승식을 아주 짭짤하게 잡아내는 그런 그 예상가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아마도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꼭 현장 승부처인 만큼 강 팀장의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는 1600m 이번 경주도 1번 황금독수리 2번 미륵한 5번 세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필들은 거리적인 경험이 있는데 1600m입니다. 전력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경주인데 뭐 현장에서는 3번 커크 미니스터 강 팀장님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요게 직전에 굉장히 스타트 능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번 편성은 우리 또 강 의원님이 분석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게 참 허접한 편성입니다. 그렇죠? 예, 6등급 미승리마 그것도 최약체 특히나 1600이기 때문에 체력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직전 경주 1분 44초 3 이때 당시 주로가요 그렇게 빠른 주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편성도 좋고 사토시 기수가 이제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분명히 지난주에도 보여줬고 또 앞으로 또 보여줄 능력이 많은 사무라이 권법 사토시 기수 아닙니까? 충분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고 이상한 말머리 그런 것만 아니라면 충분히 우승은 몰라도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부산 3경기를 일단 3번 커크 미니스타는 그래도 축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 후차권은 사실 어려운데 축으로서는 분명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형적으로 발이 빠른 마필은 없습니다. 5번 세다라는 녀석 정도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할 마필인데 이 녀석도 뭐 제가 봐서는 직선주로 한 300m 놓고 남겨놓고 땅을 팔 것으로 보여지는데 3번 커크미니스터는 포위평 마필답게 체격 조건도 좋고 그래도 워낙 허접한 편성에서는 3번 커크미니스터 강 팀장의 추천 마필 저도 뭐 3번을 강하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3번을 놓고 때리면서 자 후차권 마필의 4번 포바트 거기에 6번 피치치 뭐 더 나가서는 외곽에 있는 KO 바람까지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4번 포바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고개를 들면서 늑발을 했습니다. 또한 공백기도 있었고요. 오히려 늘어난 거리 다실바 기수 최근에 부산에서 랭킹 1위가 다실바입니다. 홀랜드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뭐 다실바가 최근에 부산에서 거의 넘버원인데
이번 경주는 다실바 기수가 지난주에는 조기를 했는데 보니까 뭐 스타트만 잘 나온다라면 이것도 체격 조건이 좋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겠고 6번 피치치 이 녀석도 530km 아직은 7번을 뛰면서 단 한 번도 인기를 끌지를 못했지만 약간의 부담 중량에 예민하지 않느냐. 직전에도 56km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마지막 한 발은 좀 부족했지만 자 이번에는 임성실 기수 자 기승 기수를 교체했고 성실이가 실전에서 성실하게만 몰아준다라면 6번 피치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여러 마리 못 노리겠죠? 그렇죠. 대가리에 붙여서 뭐 한 방이냐 두 방이냐. 그렇죠. 어느 놈을 때릴 것이냐. 자 저희 방송에서는 3번 커크미니스터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4번이냐 6번이냐 홀이냐 짝이냐 요것만 고민을 해서 한번 집중력을 살려서 압축해 보시길 바라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는 강백호가 한번 현장에서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인기마 접전 경주가 되겠고요. 자 고만고만한 전력의 차이. 자 하지만 인기마 빨갱이 배당을 뒤로 하고 때리는 경주기 때문에 아마도 자칫 중배당까지도 때려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레이팅 점수가 상당히 높은 마필도 부담 중량이 높고 이번 경주는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도저히 팔려서는 안 될 녀석이 배당판에 빨갱이 배당으로 뚫리는데요. 그런 녀석들 강백호가 누굽니까? 인정 사정 없이 자를 땐 뭐 인기 1위도 잘리는 그런 강백호인데 이번에도 넉넉한 중배당으로 때리면서 현장에서 인정 사정 없이 한번 노리는 현장 승부처 5경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는 강 팀장의 서로 강 팀장 강백호에서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절대로 형제는 아닙니다. 자 6경주 1000m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상당히 그 발빠른 마필도 많고 뚝심 좋은 마필들이 많은데 요거는 어떻게 현장에서는 저배당 2번 4번이 깜빡이로 뚫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승부 경주로 메인 승부로 때렸습니다. 예, 예. 사실 좀 걱정도 돼요.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좀 내용적으로 접근해 볼 때 분명 노려볼 가치가 있고 굳이 저는 꼭 쌍승식이나 복승식이 아니더라도 삼복승에 대한 메리트를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뭐 자신 있게 밀어붙여서 조금만 전개가 잘 풀린다면 복승식 배당마로 시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부산 6경주를 메인 고배당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번 전사회 후에 4번 앙대 알파가 단연 앞서 있습니다. 이번 전사회 후에는 직전 대비 무려 3.5kg의 감량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4번 당대 알파는 3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체구도 당당한 530kg짜리 둥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사회 후에는 극단적인 선행형 마필, 또 다른 마필 4번 당대 알파도 극단적인 선행형 마필입니다. 두 필 모두 싸우지 않고 외선에서 곱게 내선에서 곱게 선두권 경합 없이 한 바퀴 승부를 이끈다면 이번 경우는 2번 4번의 동반 입상 확률이 높아요. 기록도 그렇고 훈련 상태도 그렇고 준비 상태도 그렇고 또 거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마필들이니까요. 그런데 경마라는 게 그렇게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경주마들은 무리를 짓다 보니까 항상 그래서 이변이 발생하고 또 이상한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바로 경주마들은 청각에 대한 예민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경주, 이번 전사회 후에 4번 당대 알파 빈틈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빈틈을 노리기 위해서 이번 경주 제가 철저히 준비했고 반드시 현장 상태까지 받쳐준다면 더더욱 멋진 적중을 일궈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부산 6경주 준비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홈불에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 적중 확률 또 멋진 배당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접근하는 만큼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 2번 4번 4번 2번 빨갱이 배당의 허점을 노릴 녀석을 강력하게 노리는 만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7경주와 8경주는 저희 그냥 왔다 왔어 방송에서 새로 신설이 된 집중 분석 코너가 되겠습니다. 7경주는 강 팀장의 집중 분석 코너가 되겠고 8경주는 강백호의 집중 분석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7경주 강 팀장의 집중 분석 코너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강 팀장의 집중 분석 코너 경주거리 1800m로 펼쳐지는 부산 7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선두권이 그렇게 두텁지 않은 경주입니다.
아마 초반 레이스 상황에서는 1번 담양 환호가 게이트 2점 안고 초반 선두권을 장악하고 선두 레이스를 이끄는 그런 형국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뒤를 게이트 2점 있는 2번 그레이트 킹이 압박을 가하는 그림입니다. 또한 강력한 우승 후보인 5번 오픈 더 스카이는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 만큼 이번 경주 1800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두를 이유 없이 곱게 1번 담양 환호와 2번 그레이트 킹의 뒤를 따라가는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다만 외곽에서 7번 모닝코리아가 선두를 압박하는 초반 상황인데요. 특히나 7번 모닝코리아 같은 경우는 다실바 기수입니다. 좀 서두르는 또 힘으로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1번, 2번, 5번, 7번까지 4마리가 초반 선두권을 형성해서 초반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중반부 상황은 1번 담양환호가 계속적으로 선두 굳히기를 노리면서 최대한 거리감이 없고 막판 끝걸음에 여유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느리게 이끌 가능성이 높고요. 2번 그레이트 킹은 최대한 선두권을 압박하는 1번과 2번이 생각이 다르죠. 1번은 최대한 늦게 이끌 것이고 대신에 2번 그레이트 킹은 압박하는 그림입니다. 거기에 5번 오픈 더 스카이는 그 둘 싸움을 계속적으로 이용해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힘있는 6번 킹 더 그레이가 취입 작전을 서서히 모색하는 그림, 거기에 외곽 쪽에 힘있는 마필 12번 스피들 파리, 이 마필도 외선에서 빠르게 선두 압박을 가하면서 본격적인 3코너 이후에 4코너 직선 싸움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라스트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보겠는데요. 5번 오픈 더 스카이는 최근 기세를 감안할 때 또 체력적으로 이제는 선입도 가능하고 힘에서 주폭에서 앞서 있다는 점에서 우승에 한 발 다가선 그런 느낌입니다. 후차권 중에선 거리적으로 유리한 2번 그레이트 킹이 최대한 서둘지 말고 결대로만 타준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상대 세력이고 승부적으로 무장하며 힘으로 밀어붙일 12번 스파딜 파리도 이번 경주 충분히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뚝심형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 마필의 역습 가능성도 열어놓으시고요. 자, 1번 담양환호는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스피드는 분명 뛰어난 마필이고 훈련도 잘한 마필이면 틀림이 없지만 중반부터 선두 압박을 받을 가능성, 거기에 거리적으로 거리감이 없다는 점, 그래서 요 마필은 현장 상태를 좀 꼼꼼히 체크하시고 배당판을 살펴보신 후에 반주력 정도만 평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배팅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겠고요. 오히려 특유의 직선 추임력으로 막판 한 발 쓸 6번 킹 더 그레이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필은 뚝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편성이라면 거리감에서 앞서 있고 추격 능력 빠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배당 메리트도 있는 만큼 6번 킹 더 그레이, 이 마필은 복병 마필로, 그래서 5번 오픈 더 스카이를 축으로 2번 그레이트 킹, 12번 스파딜 파리, 거기에 6번 킹 더 그레이를 강력한 도전 마필로 관심권으로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8경주 경주거리 1300m 강백호가 준비한 집중 분석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한 경주씩 강 팀장과 강백호가 풀어보는 집중 분석 코너 금요경마 8경주 1300m 암말 한정 경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가 1300인데요. 초반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암말 한정 경주입니다. 자, 현장에서는 승급전에 나서는 4번 게이트는 에이스 선물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8번 라이징 코리아가 우선적으로 인기를 끌 수가 있는데요. 자, 전력에 최근에 데뷔 이후 인기마 2마리가 모두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타트 능력 면에서는 8번 게이트는 라이징 코리아가 먼저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먼저 선행을 나설 수가 있겠고, 바로 2선에서 6번 펜타일즈라든지 자, 외곽에 9번 게이트에 있는 음속 질주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대단한 앞선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2선에서 바로 안쪽에 있는 4번 에이스 선물이라든지 3번 남양타워, 5번 게이트에는 미스 히어로 정도가 2선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난하게 8번 라이징 코리아가 3코너까지 내지는 직선주로 한 300m까지 선행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면 외곽에 있던 9번 음속 질주는 직선주로 해선 끝걸음이 무뎌지고 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9번 음속 질주는 처진다라고 보여진다라면 바로 이 선에서부터 올라오던 6번 펜타일즈라든지 자 현장에서 인기 마필 에이스 선물이 8번 게이트는 라이징 코리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아마도 직선에서 최선의 스퍼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여기 3번 남양타워 이마필은 뭐 최근에 보여준 걸음 조금 끝걸음은 좋지만은 스타트가 늦어서 지금 최은경 기수의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마필은 자력으로 추입으로 올라와서 앞선 마필들을 다 때려잡기는 좀 어렵고 앞선 마필들이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을 되지 않겠냐 보여지면서 저는 강백호는 8번 라이징 코리아가 승급전의 체격 조건도 좋고 매니피의 혈통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2선에서 따라오던 6번 펜타일즈라든지 거기에 4번 에이스 선물 두 마리 마필이 결승선 100m 지점에서 강력한 거리 머리 싸움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틈새를 마지막 기회를 노려볼 3번 남양타워가 이변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백호는 8번 라이징 코리아 강력하게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로 붙어서 6번 펜타일즈 4번 에이스 선물이 머리 싸움으로 2차권 도전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3번 게이트는 남양타워도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경마부터 제가 집중 분석 코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셨는데요.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좀 더 보강을 하겠고 또 입상 도전권 마필들 자세히 레이스 전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최근에 걸음을 설명드린 만큼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꼭 마번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더 멋진 모습으로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경주 8경주 이렇게 두 개의 경주를 이번 주부터 집중 코너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토요 경마, 일요 경마 하루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강 팀장이 한 개 경주, 강백호가 한 개 경주씩 이렇게 그 보드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우리는 또 영어에 약해가지고 잉글리시에 그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했는데 좀 보시기 좋게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좀 현장에서 적중으로 연결이 된다라면 기쁨은 두 배가 될 수 있겠고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한 개 경주씩 선정을 해서 계속 그 집중 분석 코너를 가는 만큼 많은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금요경마 9경주 1600m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강백호가 현장에서 배당으로 두드려 볼 겁니다. 인기 마필 모두 뒤로 하고 자 인기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높아진 반면 노리고 있는 마필 직전 경주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수 노사연이 아니고요. 이번 경주는 하나 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사연이 많고요. 그래서 그 녀석을 놓고 인기만 딱 3마리만 때리면 끝입니다. 바로 경마 끝나시고 창구에 가서 막건만 이렇게 황금벌 받으실 수 있도록 구경주 강백호가 뭐 9마리 뛰는데 뭐 여기서 4마리 5마리 못 때리죠. 딱 때려먹기 좋은 배당으로 때리는 만큼 구경주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금요경마 마지막 10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0경주 1400m 2등급 경주입니다. 아주 발빠른 녀석도 많고 종반 끝걸음도 좋은 마필도 많고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전력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강 팀장님. 예. 1400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또 마지막에 야간 경마죠. 그렇죠. 최근에 부산 경마, 야간 경마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이 좀 유리한데 많이 유리하죠. 특히나 야간 경마. 그 뭐 또 예전에 야간 경마가 오랜만에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또 새로 야간 경마를 접하신 경마 팬들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뭐 낮이나 밤이나 조선 경마는 그냥 눈썹이 휘날리도록 앞장 까는 놈이 장땡입니다. 특히나 또 9시에 마지막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자, 강 팀장님께서 강력하게 보시는 마필 어떤 마필 줄까요? 그래도 일단 보이는 액면 화려한 7번 무적 원더풀은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고 빠른 출전 속에 나름 열심히 준비한 마필이고 무엇보다 이 8조 토마스 마방에 대해서 저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8조 토마스 마방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마방입니다. 그리고 마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무리하게 강행군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대다수 외국인 조교사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외국인 조교사들은 경주말을 좀 빨리 쓰는 경향이 많거든요. 또 어쩔 때는 또 굉장히 늦게 쓰는 경우도. 이 이유가 뭐냐면 말이 상태가 하락돼 있거나 활기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떨어진 상태에서는 결코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태가 좋고 또 강한 의지를 염두에 둘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출전을 한 거고, 3연승에 강한 집착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 8조 토마스 마방이 가장 신뢰하는 승부 기수가 조성건 기수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스피드 대결에 나섰고, 직전 경주 물론 기록은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주로가 좀 무거웠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기록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용과 그 경주 전개를 보신다면 굉장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적정거리 1400이에요. 마지막 경주고 최선달 마필이니까 일단 7번 무적 원더풀 뭐 강력한 축이다,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가장 그래도 우승에 입상에 근접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외에 좀 복병마를 저는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퀸트 하츠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이제 직전 경주 3개월여 만에 이제 나와서 공백도 있었고, 초반에 스타트할 때 타 마필과 이제 추돌이 좀 심하게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발이 많이 밀렸고, 또 거리적으로 1800이었고, 그때 당시 최고의 기대주인 킹 오브 에이스와 맞짱을 뜨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착순만 와도 저는 성공했다, 제 자신의 판단입니다. 물론 조교사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전개가 좀 수월하고요. 무엇보다 최고의 기수, 우리 또 강백호 의원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수가 다실바 기수입니다. 정말 열심히 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소위 얘기해서 이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다실바 기수의 무지막지한 파괴력 있는 말머리라면 의외로 8번 퀸트 하치의 이변 가능성, 이거 뭐 삼복승 복병마로 노려도 될 만큼 나름 준비도 좋고요, 컨디션도 상당히 올라왔고요, 뭐다 정상적인 출주 간격에 1400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이건 배당마로 내지는 관심마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무적 원더풀, 직전보다는 부담 중량이 늘어났지만 레이스 전개의 유리함과 또 특급 기수의 조성건 기수의 말몰이라면 앞선 나설 수 있는 마필을 추천을 주셨고, 8번 퀸트 하츠는 최근에 기복을 보이지만 직전에 약간의 방해와 함께 추돌로 제 능력을 다 끌어내지 못했던 만큼 다실바 기수의 기승 말몰이라면 충분히 입상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8번 두 마리를 설명해 주셨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3번 3번 7번 7번 3번이 깜빡인데, 이 3번 원더풀 투데이가 왜 13주 만에 나왔는지, 뭐 병력이라든지 큰 질병은 없는데 과연 7번 3번이 레이스 전개는 상당히 유리하고 빠르게 이끌어 나가겠지만 앞선 마필 두 마리가 1400에서 땡땡 굳어서 끝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대한세력 마필로는 6번 퓨어리 스파크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은 계속된 높은 부담 중량으로 인해서 제 능력을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스타트 능력이 빠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약점이라면 야간 경마에 취입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줄였고 말 못하는 정도윤이 같았습니다. 자, 정도윤이 감량 이점을 노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자, 외곽에 있는 배당권 마필 11번 겨울왕국, 직전에 조인권이가 9번 시선 포착을 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를 갖다 버리고 겨울의 왕국에 가서 앉았는데, 자,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인권 기수가 마무리 조교를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앞선이 서로 싸울 때에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 한 번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10번한테 11번 겨울왕국한테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12번 팡팡 히어로도 문제입니다. 이게 모래를 맞으면 못 뛰는 마필이라 외곽을 분명히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이 있어서 이것도 직전에 외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착차는 크게 나지 않았죠. 뭐 최은경이가 뭐 있습니까? 일단 대단한 데는 밀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무적 원더풀, 거기에 틈새를 노려볼 강팀장의 8번 퀸트 하츠, 자, 강백호는 앞선 마필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6번 퓨어리 스파크 강력히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 거기에 더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11번 겨울왕국. 이번 경주는 뭐 저희 방송에서 압축을 해드리기보다는 저희가 4마리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 입상 가능권 마필들입니다. 그런 만큼 최종적으로 현장 상태
마무리를 봐야 되겠고 또 최종도 봐야 되겠고 자 그런 만큼 꼭 바쁘시지 않으면은 뭐 강 팀장의 현장 ARC라든지 강백호의 현장 문자라든지 잘 활용을 하신다라면 마지막 경주 아마도 중배당까지 공략을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막권 전략 뭐 압축해 드릴까요? 글쎄 근데 이게 네.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바가 너무 많죠. 많죠. 네, 많죠. 특히 12번 팡팡이얼로 같은 경우는 우리 강 의원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노리는 말. 그렇죠. 저번에도 노렸고요. 직전에는 레이스 자체 좀 빨랐다면 예. 이번에는 그렇게 빠른 말이 기껏해야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3번 원더풀 투데이 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출주 공백이 있는 게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좀 하셨는데 공백이 있다는 것은 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백이 있다고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일단 잘 나가던 말이 공백이 생겼다면은 요건 좀 한 번쯤 퀘션 마크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분명 이번 경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의 6번 퓨리어스 파크 있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저도 세게 보고 싶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요 마필 자체가 힘이 좋잖아요. 그렇죠. 또 이 마필은 훈련 시 보면 혹시 동영상 분석하시거나 뭐 부산 현지에서 우리 또 동료들 중에 열심히 또 조교 보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훈련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데 실전에 더 뛰는 마필이라고 퓨리어스 파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만큼 실전 근성이 강하다고 또 힘이 기본적인 뚝심이 바탕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 경기는 압축을 하기보다는 현장 상태 그리고 또 분위기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요걸 또 멋지게 우리가 뭐 7 넣고 6으로 사시고 5를 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책임한 방송보다는 현장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신 후에 대신에 요 정도가 입상권 전력이니까 요 안에서 현장 상태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오히려 그게 좀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10경주.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가 압축을 해드리기보다는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입상 가능권 전략. 분명 3번, 7번이 깜빡이로 아마 배당판이 많이 움직일 겁니다만도 3번 원더풀 투데이는 13주 만에 분명 공백이 있다. 이런 거를 참 말씀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래도 뭐 제일 안정적인 마필은 7번 무적 원더풀 뭐 이 녀석이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이 녀석은 뺄 수는 없다. 과연 축으로 놓고 때릴 것이냐 아니면은 뭐 후차권 2순위라도 꼭 안고 가셔야 되겠고 뭐 현장에서 강 팀장이라든지 강백호는 현장에서 저희가 추천드린 강 팀장의 7번 8번 강백호의 6번 11번을 잘 믹서기에 엮어 가지고 그냥 돌려서 뭐 멋진 적중으로 만들어내면서 10경주 빨갱이보다는 약간의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면서 자 6월 30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그냥 왔다 방송 처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예. 좀 낯설기도 하고 사실 그렇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UCC 방송을 진행을 많이 했고 경마 해설 방송을 했다 보니까 그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 또 강 의원님이 워낙에 또 이제 재치가 또 유머가 굉장히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당황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히려 사실은 좀 편하긴 해요. 이렇게 방송하면 우리 고객님도 참 좋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수 배우게 되네요. 아무튼 좀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저 역시 분위기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정말로 좋은 방송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소감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그 추천 마필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강 팀장과 강백호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자 강백호가 준비한 강 팀장이 저희 방송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현장 승부처 3경주 6경주입니다. 책자에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놓으시고 또 강백호는 5경주 9경주 현장 승부처로 삼는 만큼 꼭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현장에서 경마 팬들과 기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좀 더 압축된 마번 즉 이길 수 있는 마번을 가지고 현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